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양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났죠. 제가 매년 이맘때만 되면 꼭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상반기 가계부 정산입니다. 2020년 가계부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표로 정리하거나 꼼꼼하게 막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6개월치 가계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지출을 했고 어느 정도 저축을 했고 수입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가계부 쓰면서 중간 점검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중간 점검을 하는지 보시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올해는 저에게 굉장히 뭔가 기억에 남는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2월부터 고정적으로 받던 수입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일은 여전히 소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실직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축 목표나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했어요. 올해는 욕심을 좀 내려놓자 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저축을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심지어 작년 동기 대비 저축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거의 실직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축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열심히 몇 년 동안 재테크하면서 부자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자 되는 시스템이 뭔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계부 중간 점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가계부 쓰면서 소비 통제에도 도움받고 체계적으로 돈 모으는데 도움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로 생각하면 약간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올해는 어땠는지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2020년 가계부 정산을 3가지 지출, 수입, 그리고 저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에서 제가 늘 확인하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가계부 쓴 거를 쭉 확인하면서 유독 소비가 많았던 달은 언제였는지, 왜 소비가 많았는지, 다음번에 소비 방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같은 동기 대비 소비가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요. 6개월치를 확인하면서 예산을 조정할 게 있나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너무 이 부분은 소비 통제하는데 어려워서 6개월 동안 해보니까 좀 지쳤다 싶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줄일 수가 있겠다, 만만하게 해볼만 하겠다 싶은 카테고리는 예산을 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년 상반기에는 1, 2월에 설도 있고 그리고 5월에 가족의 달도 있어가지고 경조사비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지인들이 결혼을 정말 많이 안 했고, 그리고 또 설이나 5월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준비를 해둬서 가족 경조사비 부분은 모두 다 방어를 잘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전체적인 소비 총액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항상 평이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짚고 나갈 것은 제가 작년 대비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외식을 안 해서 외식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참 외식비만 줄어들면 좋았을 텐데 외식비가 줄어든 만큼을 배달 음식비가 채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비가 많이 줄어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식비 방어할 때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올해는 코로나 핑계 대면서 편안하게 하자 해가지고 배달 음식 횟수 제한을 안 했어요. 제 옛날에 식비 절약 영상 한번 보시면은 제가 식비를 절약할 때 가장 도움이 됐었던 방법인데 배달 음식 일주일에 몇 번, 외식 일주일에 몇 번, 카페 몇 번 이런 식으로 횟수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배달 음식 횟수 제한을 부활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저축 부분인데요. 참고로 저는 결혼 5년 차고 아이 없는 2인 가족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저축을 어느 정도 했는지 공유를 해보자면 저는 1년에 항상 4천만 원은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새로운 집을 매수하면서 이제 이사하면서 이사비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대출을 정말 인생에 받을 수 있는 온갖 대출을 다 받고 최고치로 이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대출 이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남편이 약간 과장급으로 올라가면서 월급이 많이 늘었는데도 그래서 작년만큼은 연 4천만 원 이제 저축을 못했는데 올해 제가 만약에 연 저축 4천만 원을 달성을 하려면 제 수입을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올해 계획을 하면서 끌어올릴 자신이 충분히 있었어요. 제가 올해 3월부터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2월에 이제 강의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강의를 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뒤에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나서는 제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강의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해볼까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을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도 시작해볼까 했는데, 제가 그래도 인생 처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는 강의인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올해는 그냥 성장하는 시간으로 가지자, 올해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강관리도 좀 하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냥 좀 현실과 타협을 잘 하는 편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긴 한데 이제 몸도 많이 안 따라주고, 또 약간 현실적인 부분으로도 제약이 있을 때는 그냥 느리더라도 그냥 내 속도대로 가자. 뭐 올해만 날이 아니니까 좀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편입니다. 인간인지라 가끔 초조할 때도 있고 하긴 한데, 우선은 올해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아무튼 이래서 수입을 늘릴 수 없는 상태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원래 늘 받던 수입까지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강의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작년 일도 줄여가지고, 원래는 월 200만원 이제 프리랜서 수입으로 들어오던 것이 월 100만원으로, 일을 반으로 줄여서 월 100만원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 전부터 하루에 4시간 이하 일을 하면서 월 200만원 수입은 항상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 한 해 이제 한 달 동안 월 수입이 아예 0원 하나도 안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저축한 걸 보니까 2천만 원 넘게 저축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저축은 저희 집 같은 경우 대출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 거, 그러니까 대출 상환하는 거랑, 그리고 올해는 예적금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 그리고 제가 저축보험 예전에 대학교 때 뭣도 모를 때 들었던 거, 그거 계속 그냥 나가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든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금은 1,817만 2,133원, 그리고 주식은 311만원 정도, 국민연금은 매달 9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게 6개월 동안 54만 8천원 정도 나갔고, 저축보험 같은 경우 이게 31만 9,200원이고요. 주택청약 한 달에 2만원씩 나가고 있는 거 1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축 총 합이 얼마냐면 2,226만 원이에요. 저는 가계부를 쓸 때 대차대조표 딱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0원 일치하게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 엑셀 가계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막 기록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약간 허술한 거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출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이제 남는 돈은 저축한다, 이런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출 따로, 저축 따로, 그리고 수입 따로, 아예 다 따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처음에는 정확히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막 100원 단위, 1000원 단위가 안 맞으면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요 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 그거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제 몇만 원 안 맞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계산해보기 전에는 저는 그냥 한 1,000원, 500만 원 정도 모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 부분도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더 기록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제 하긴 하는데 뭐 자잘한 거, 중고 판매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기록 안 하거든요. 저희 부부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선 제 본업으로 고정 수입과 비고정 수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업으로는 이제 유튜브 수익이나 블로그 수입, 그리고 또 뭐 아니면 중고 판매라던가 그런 것들 이제 수입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업으로 벌고 있던 고정 수입과 비고정 수입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방과후 쪽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예 쉬잖아요. 그래서 아예 수입이 없어진 상태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비고정 수입이라도 이제 건강이 좀 좋았으면 열심히 해서 수입을 늘렸을 텐데, 올해는 그냥 쉬자 해가지고 수입을 더 늘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본업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제 수입은 1월 월급 말고는 모두 다 그냥 부수입, 유튜브 수입이나 블로그 수입, 아니면 중고 판매 수입, 이런 걸로만 잡혀 있습니다. 제 남편은 그냥 직장인인데 월급에서 이제 대출 갚는 거 이자랑 그리고 원리금 상환 금액 나가고 나면 한 180 정도가 남아요. 저희 집 가계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의 생활비가 이제 고정비랑 비고정비 다 합쳐서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 월급으로는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내고, 그리고
그리고 생활비로 쓰고 하면 남편 월급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남편 월급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이제 원금이 얼마이냐면 매달 90만 원 정도, 약 90만 원 정도가 그냥 자동으로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대출 상환이 돼요. 6개월이면 540만 원이 대출 상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정말 다행히 남편 회사에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회사가 좀 잘 돼서 성과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성과금 500만 원을 그냥 들어오는 즉시 바로 다 대출 상환을 했습니다. 성과금 보통 들어올 거 계획이 잡혀 있으면 다들 어디다 쓸까? 수원같이 삼성 임직원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성과금이 나올 때 자동차 판매가 가장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혼 초부터 한 번도 성과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올해는 한 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100만 원은 서울사랑 상품권을 구매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예비비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예비비가 좀 불안해서 다 상품권을 넣어 놓으려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지고 500만 원을 대출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랑 상품권이 15% 할인할 때 제가 200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어치인데 170만 원에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0만 원을 미리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아니라 저는 대출 상환인데 대출 상환을 30만 원을 그냥 미리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사랑 상품권 사용할 때 쓰는 금액은 이제 할인받은 금액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에는 상품권 2만 원 썼으면 그냥 2만 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30만 원이 저축한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고 판매한 거. 중고 판매는 자잘하게 제가 집에서 정리하고 싶은 거 있으면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달에는 액자나 집에서 굴러다니던 거, 지겨운 거 이런 인테리어 소품도 다 판매를 했고 또 이제 남편 회사에서 의류 상품권을 줬는데 진짜 절대 안 쓸 것 같은 브랜드 상품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 자잘한 비용들이 중고 판매 비용에 들어가 있고 기프티콘 판매한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는 937만 원인데요. 요것은 이제 유튜브에서 주는 광고 비용이랑 협업한 거 같이 이제 업체랑 협업한 거에서 받은 비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용은 달러로 되어 있는 것은 유튜브 수익에 잡아놓지 않고 달러를 환전한 것만 유튜브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유튜브 수익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11월, 12월에 아마 유튜브 수익이 제일 많이 들어왔나 그래요. 제가 그때 거를 제가 1월에 환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인세. 저희 남편이 책을 냈어요. 제가 이 책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직도 이제 드림 이벤트를 못 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제가 이벤트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남편이 컬러링북을 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색칠할 수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색칠할 수 있는 책을 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인세를 받았습니다. 선인세 50만 원을 미리 받아서 그 부분이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원래 50만 원이 들어올 때 3.3% 떼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예비비로 채워가지고 50만 원 저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타 50만 원 저축 같은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뭐 생일 용돈 받은 거 부모님께 용돈 받았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상품권을 주면 그 상품권을 제가 보통 신세계 상품권으로 받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관리비를 결제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 상품권을 받을 때 홀로그램 있는 걸로 받으시면은 홀로그램 긁어가지고 승머니로 저축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관리비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아이 어플에서. 그렇게 하면은 현금화가 가장 쉽거든요. 그렇게 현금화를 한 것도 요 기타의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합이 2,225만 원 정도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축액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수입액하고 약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저는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됐구나. 왜냐면 그 돈들이 거의 대부분 예비비로 흘러가거나 또 중고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서 거래할 때 현금으로 돈을 받고 그리고 저축할 때는 그냥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이제 저축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현금 같은 경우는 저희 돼지 저금통에다 넣어놓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 2020년 가계부 중간점검 함께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아직 가계부 중간점검 안 하셨다면 오늘 제 영상 참고하셔서 한번 중간점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